니시 선생이 이 건강법을 연구를 해서 결론 얻은 건 뭐냐면은 혈액순환 이거잖아요. 결국은 피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예, 건강한 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잘 돌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님. 예, 그래서 그게 결론이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냐?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도 혈액순환의 부동속 질병의 원인 그렇거든요. 그럼 부동속이라는 거는 속도가 불량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하체 밑에 쪽하고 위쪽하고 순환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동물은 똑같아요. 이렇게 수평인 상태도 앞쪽, 뒤쪽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순환 속도, 거기에서 부조화를 통해서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뭐냐? 이게 심장이다라는 것이 그 설이 발표가 된 것이 1626년도에 이게 대영 제국의 주치의 합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학설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가 많고 했을 때 대영 제국의 황제가 바로 우리 몸이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또 이렇게 야부성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심장에 피를 돌린다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니시 선생이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심장이 아니다. 심장은 피를 담아놓는 탱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이거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불규칙이 할 때는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심장에 있는 피를 땡길 수 있는 힘이, 그죠?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서 수축을 할 때는 거기 있는 피가 동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확정이 되어 있을 때는 심장에 있는 피가 혈관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 작용을 통해서 심장이 그 펌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그 정도로 뛸 때는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그 모세혈관이 그 당시 지금은 그 모세혈관 숫자가 뭐 지금하고 옛날하고 그때하고 많이 틀리지요. 그때 당시 니시 선생이 얘기 들 때는 51억 개라고 그랬어요. 51억 개. 피는 물보다 4배가 진하다 그랬어요. 심장에서 팍 나갔다 동맥을 통해서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22.5초라 걸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 모세혈관을 이어붙이게 되면 우리 몸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51억 이 피를 갖다가 찐득한 피를 51억 개나 되는 모세혈관,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그 길이를 갖다가 장기간 사이에 22초 만에 돌고 온다? 그건 도저히 그 수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됐던 거예요. 도대체 그 심장이 어디서 그 박동이 유도가 되느냐? 자체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압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은 그 4톤 트럭에 한 4개 정도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심장이 분명 피를 돌리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박동, 보여지는 그런 현재 상황은 심장이 피를 돌려요. 근데 그 힘을 유도하는 건 어디냐? 바로 모세혈관이다라는 거죠, 모세혈관. 오늘 생채식을 먹은 거하고, 그죠? 그거를 갖다가 위장에서 소화돼서, 영양소를 간에다 저장을 해서 그 심장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심장에서는 그건 배달을 가는 거예요. 세포에다가. 예? 배달 가는데 고속도로가 이제 대동맥, 국도로 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배달, 세포에다가 200조나 되는 세포에다가 이렇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해주죠. 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긴 찌꺼기를 가져가지고 더러운 피가 돼가지고 쓰레기를 싣고 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심장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주 심방이 다 역할을 하니까. 예, 그게 계속 하니까 제독에서 오줌으로 내고 영양 공급은 세포에다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올바른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왜? 배달 차량이 영 빨리빨리 갖다 주지 못하고 하니까 여기 세포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 세포를 갖다 복구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가 나도 빨리 산소 공급, 영양 공급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균들도 잡아먹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그러면 상처가 빨리 낫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모세혈관이 이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은 그 팔다리에 51개 중에 팔다리에 3분의 2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팔과 다리에 있는 모세혈관을 강화하는데 이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피가 도는 데 있어서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전진만 하지 빠꾸를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요. 그게 심장마비거든요. 이건 나이 들어가가지고 혈압도 높은데, 추운 날씨에 옷도 시원찮게 껴입고 가는데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피가 못 나가니까 심장이 그냥 말 그대로 시동이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게 심장마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안 걸리려면은 항상 전천후가 돼야 돼요. 추운 날 혈압이 높은데 아버님 조심하세요. 추운데 큰일 납니다. 예? 야, 냉탕에 또 심장이 안 좋은 데다가 혈압 높은 데다가 팍 뜨겁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니까 통로가 막히니까 굉장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장치가 우리 몸에 안 돼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땐 거기 비상구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다가 내원욕탕에 딱 들어가서 얘가 막히게 되면은 바이패스 옆으로 수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글럼이거든요. 글럼인데 수로가. 형님은 발달이 됐지 이제는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역대 심장마비가 안 와요. 노상 냉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피가 냉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피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냉탕에 들어가면은 모세혈관이 수축돼서 막혀. 그땐 여기가 열려.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 단도리를 잘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당뇨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혈압도 높고 찬물이 안 들어가. 뜨거운 물이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혈관 기능이 약화되죠. 확장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뜨거운 물이 되니까 이게 혈관이 열리니까 있잖아요. 여기로 소통할 필요를 못 느껴. 예? 항상 늘어나. 그러니까 찜질방에 가서 뜨끈뜨끈한 데가 있게 되면은 피부도 열리고 혈관도 열리고 그때는 혈압이 높은 사람들도 이 혈관이 열리니까 스무르게 잘 해요. 예?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 혈관이 전천후가 안 돼야 이게 수축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도 확장도 되고 탄력이 있을 때 그 수축한 심, 피를 내보내는 심, 확장할 때의 심이야 되는데 항상 열려 있어서 굳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냉기, 추운 데 간다든가 찬물에 들어가면은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러미 기능, 고향에 추석날 고향 가다가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면은 지리를 아는 사람이 국도로 빠져.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게 되면 거기 먹다가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죠? 시간도 지체되고 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아 가지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처가 위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나. 오랫동안 피가 여기 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은 거기 세균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돼 버려요. 빨리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피는 어떻게든지 전진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균도 안 생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면역이 순환이 안 돼서 위험인데 안 나. 여기 대기하고 있는 동안 세균들이 생기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피가 결론이지 뭐 한의사들도 그렇고 혈액순환 안 돼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다 아프다라는 건 다 염이 있으면 염. 아픈 데는 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 혈액순환의 원동력 털지르다가 피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대일변도 쳐지러 다니고 난리 필 필요 없어요. 다들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피가 나는데 다 이렇게 올리지.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피가 나던 게 딱 정지돼 버리죠. 거기다가 흔들어 주게 되면 딱 막혀 버려요. 피가. 밴드 찾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다가 한참 들고 조금 시간이 기다리면 이렇게 되면 피도 안 나고 이내 아물어버립니다. 하는장은 거의 되더라고. 그죠? 아물어버리거든요. 서울대 의대 그 교수 이명복 박사가 한국자연강에 회장했던 이유도 그랬어요. 이 이론을 자기가 몸이 우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집에서 망치기다 이걸 다쳤대요. 이 이론은 책을 봐서 알거든. 도대체 니시의학이 그렇다 하는데 내가 한번 약 바르지 않고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떨고 이렇게 세우고요. 그래 했답니다. 밤 잘 때도 느려지지 않고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그런데 그 이튿날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네 해가지고 서울 종로의 그 유가의 그 사무실로 찾아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있는 그 운영진들하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우리 박사님께서 자연건강에 우리 회장 좀 맡아보십시오. 우리들 여기 박사가 학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연건강에가 좀 이미지가 좋으려면은 서울대 의대 교수분이 한국자연건강 회장하면 더 빛이 안 나겠냐? 그래가지고 수락해가지고 회장했던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나는 하는장이 처음이사 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목격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글름의 기능. 그러니까 당뇨가 있게 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형님. 이게 열리지 않아. 모세혈관이 다 망가져. 탄수화물을 많이 취하니까 그런 거예요. 밥 많이 먹고, 그다음 단 거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 육식을 하고, 야채 잘 안 먹고, 그러면은 이게 당뇨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최악의 그 음식이 뭐냐면 술하고 당분이에요. 이 글름. 그러니까 당뇨병 체질이 되는 거고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글러미가 결국은 순환이 안 돼요. 모세혈관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면은 그죠, 합병증이 다 올 수가 있는 그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손절이 손끝에서부터 신쌀밥, 그다음에 국수, 빵, 전들 다 그렇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다음에 뭐든지 김치다도 아줌마들이 보면은 설탕을 넣어요. 김치다도. 영양실조를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달어. 음료수 같은 경우도 다 달어. 그냥 보면 영 느글느글해요.
그다음에 뭐 술들 많이 먹고 술 일반 소주 그건 뭐 진짜 우리 저 하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술도 그 소주기에 그 화학주 굉장히 모세혈관 글러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예? 비타민 C. 예. 그다음에 물 많이 먹어야 피를 묽게 해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찐득하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은 소모는 많이 되는데. 예. 그다음에 생야채. 네, 생야채죠, 이거는. 예. 생야채. 효소. 이건 효소예요, 효소. 예. 그다음에 들고 떤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혈압, 당뇨, 심장, 신부전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생수를 많이 먹어라, 생야채를 많이 먹어라, 들고 떨어라. 특히 이제 들고 떠는 이유가 혈관 운동이에요. 혈관 운동. 팔다리의 3분의 2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들고 떨면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올라가다가 빠꾸빠꾸 하는 게 아니고 새길로 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소정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혈액이 막혔지. 막히면은 열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아주 단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허통. 요걸 참, 비상대응을, 그죠? 그, 예상에서 항상 요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됐을 때는 모세혈관이 막혀요. 3분의 2가. 그때는 피가 요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입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가 났을 때 들고 떨면은 세균이 먹이가 될 수 있는 피가 없어. 그럼 세균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곪지가 않는 거예요, 곪지가. 그러니까 당뇨 있는 사람들은 잘 곪잖아요. 세균도 발생하고, 모기 물려도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예, 그렇단 말입니다. 모기도 그런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요, 여기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고 떠는 거, 그냥 마구잡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떠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 손가락을 자꾸 펴주는 이유가 쫙 폈을 때 혈관이 그러니까 걸을 때도 뒷굽이 없는 그 신발을 있었을 때 오금이 쫙쫙 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의 하체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다리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구부린 거를 쫙쫙 폈을 때 혈관이 쫙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리에 부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정해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도 쫙쫙 오금을 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떨어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부종이라가지고 누르면 쑥쑥 각기병 마냥 들어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거 뭐 약 먹어야 되지 그러거든요. 그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 좀 들고 떨고 비타민 C 좀 채우고 생야채도 먹고 있잖아요. 걸을 때도 이제 쫙쫙 3발짝만 걸을 수 있다라면은 다음 날은 4발짝 5발짝 해가지고 그렇게 극기해서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하루 오면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무슨 병 의사들한테 고쳐달라고 이거 하면 약으로 이제 응급 처방은 되는 거죠. 이 심장이 뭐 멋지는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혈관 확장제를 통해서 혈압을 갖다가 조정한다든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당장 쓰러져서 죽을 거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에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썩어. 예? 여기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파리, 모기, 그러니까 부패되죠. 그럼 이런 게 파리, 모기가 생기가 세균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발생하지 말라고 살균제 처리하는 거는 증세를 보는 대정약이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거다 물을 빼버려. 그리고 새로운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럼 여기가 깨끗해. 그러면은 파리 모기들이 생기질 않아. 더러웠지 않은. 그것은 이거는 자연의학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의학이고, 그죠? 예, 같이 통합해서 가자라는 거잖아요. 응급처방은 여기서 하고, 재활은 여기서 하고.